치료 전 마취 시 부작용을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의학과 관련된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대부분은 치과 전문가에서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절된 치아 치료 전 치수 생활력 검사를 통해 사전에 치아 상태를 살펴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치과 병의원의 급여비가 2,23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치협이 2023 회계연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사무장 치과 10곳 중 7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치과 치료에 앞서 마취 주사로 인한 신경 손상 등 부작용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관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최근 치아 마취 및 근관 세척 후 좌측 하순부 감각 이상이 발생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에 내원한 만 51세 여성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치아 전달 및 심윤 마취 후 근관 세척을 받은 뒤 하순부 감각 이상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환자 의료진 간 의료 분쟁까지 이어진 해당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습니다. 보험사 측은 피해자의 신경 손상 처치상 과실은 없었으나 전달 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사전에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환자가 해당 사고로 인해 후유 장애 진단을 받은 점, 감각 이상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해당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개원가에서 주의해야 할 의료 분쟁 관련 소식입니다. 외상으로 파절된 치아를 치료하기 전 치수 생활력 검사를 통해 사전에 치아 상태를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치수 생활력 검사를 실시해야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관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가 과잉 치료를 주장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치아 파절로 모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신경치료와 추가적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사전 검사 없이 신경치료를 한 뒤 보철치료를 추가적으로 했고 이에 A씨는 의료진에게 신경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어떠한 검사도 없이 외상으로 파절된 치아를 신경치료한 것은 치료계획상 부주의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과거 병력으로 인해 레진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라인에 범람하는 치의학과 관련된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대부분이 상업적 이해관계에 있는 치과 전문가에서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대 치과대학 연구팀은 최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범람하고 있는 구강건강 및 치의학과 관련된 허위 정보의 출처를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허위 정보의 출처에 따라 단순 흥미 목적, 상업적 목적을 띤 비전문가, 상업적 목적을 띤 치과 전문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정보 등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조사 결과 잘못된 정보의 상당수인 41.9%가 상업적인 목적을 띤 치과 전문가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됐으며 비전문가에 의한 정보가 24.8%, 단순 흥미 목적이 24.2%, 정치적 이해관계가 9.1% 순이었습니다. 주제별로는 치주질환이 12%, 근간치료가 11.6%, 치통이 10.4%, 불소가 10.4%, 충치가 9.8%로 집계됐습니다. 키워드별로는 천연 제품 권장이 32.1%, 독성 우려가 16.3%, 불소와 반대 선전이 9.1%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치과 병 의원의 급여비가 2,23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가량 증가한 기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2 의료급여 주요 통계를 발간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총 급여비는 10조 478억 원으로 병원급 이상 급여비는 총 6조 4,606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는 치과의원 2,135억 원, 치과병원 106억 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약 3%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치과의원 기관당 급여비는 약 1,132만 원으로 지난 2021년과 비교해 1.5%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치과병원은 약 4,520만 원이었으며 지난 2021년 대비 2.1% 느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지난해 치과 의원을 찾은 만 65세 이상 환자는 24만 8,489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취업 소식입니다. 제33대 취업집행부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회무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2023 회계연도 제2회 취업정기이사회가 지난 6월 20일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업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 치무, 학술, 국제, 공보 등 14개 상임위를 비롯해 정관 및 규정 재개정 특위, 협회지 편집위, 상대가치 운영위 등 9개 특위위원 구성을 승인했습니다. 이어 2023 회계연도 일반 회계 수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포함해 운영기금 차입의 건, 재해성금 500만 원 지원 추인의 건, 입회금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직제규정 개정의 건 등 총 15개의 토의 안건과 보고사항이 심도 깊게 논의됐습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8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협회 방문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도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참석해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요양급여 비용 협상에서 3.2% 인상한 쾌거를 이뤄낸 협상단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3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사무장 치과가 144곳으로 확인된 가운데 적발된 사무장 치과에 부과된 환수 결정 금액은 2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 14일 공개한 사무장 병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 결정된 사무장 병원은 전국 1,698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적발된 사무장 치과는 치과의원 142곳, 치과병원 2곳으로 총 144곳이며 사무장 치과에 부과된 환수 결정 금액은 치과의원 281억 원, 치과병원은 4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적발된 사무장 치과 144곳 중 약 72%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장 병원 운영기간은 평균 의원은 1년 10개월, 병원은 1년 6개월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국제뉴스입니다. 영국 치과계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소 중립 문제에 동참하자는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에서는 칫솔과 치약 등 일상에서 사용되는 구강관리 용품에서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치과 전문지 덴티스트리 UK 보도에 따르면 플라스틱 소재 칫솔이 매년 약 2억 5,600만 개가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지나친 소비라는 것이 영국 치과계의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사탕수수, 대나무 등 플라스틱 대체재를 구강관리 용품에 적극 도입해 탄소 중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치약 튜브 등 기존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소재들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 치과계는 실생활에서 수명이 다한 칫솔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대중에게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다음은 학술대회 소식입니다. 대한구강암면 임플란트 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국제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카오미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더 나은 치료 방법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하는 심도 깊은 자리로 펼쳐졌습니다. 먼저 17일에는 클리니컬 케이스 페스티벌 라이브 서저리와 더불어 11명의 국내 저명 연자들이 출동해 임플란트 임상에 있어 실질적인 노하우와 주의사항을 설명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어 18일에는 세계적 명사로 알려진 마리아노 산즈 교수의 강연과 라이브 서저리 10명의 국내 연자들이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김성균 카오미 회장은 카오미는 5천 명의 회원과 9개의 지부를 가진 대한민국 치과계의 최대 학회로 성장해왔다며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과 변화를 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는 역동적인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인물 동향 소식입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는 지난 6월 14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신동근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투표에서 재석 242표 중 202표로 최종 당선됐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인천 서구울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신동근 의원은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유일한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임기가 1년 남은 보건복지위원장의 경우 당초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으나 당내 반발에 부딪혀 결국 새로운 인사를 물색한 끝에 신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다음은 2주의 학술 동향 소식입니다. 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가 오는 6월 25일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코엑스에서 개최합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원이 오는 6월 27일까지 제11회 연세치과교정 국제 미니 레지던스 세미나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개최합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교육연수원이 7월 1일과 2일 양일간 줌 온라인 강의를 개최합니다. 로스교정의사회가 오는 7월 1일과 2일 2023 로스교정교육연구소 오소돈틱스 앤 오컬루전 코스를 RDA 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대한스포츠치의학회가 오는 7월 2일 제21회 종합학술대회를 대웅제약에서 개최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 치의신보 학술행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